자, 지금까지 민주당에 터져나온 내용들이 예고편에 불과하다. 앞으로 지금까지 대장동도 더 나가서 돈봉투 사건, 이정근이요. 그 다음에 최근에 김남국의 코인 사건 이외에도 숱한 건수가 내년 총선까지 대기하고 있다. 자,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정수사다. 그야말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비난하더라도 솔직히 죄진 게 없으면 그런 비난을 할 이유도 없겠죠.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으로 수백 명을 조사하고 한 100여 명을 깜빵에 넣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거하고 비교한다면 이런 문제에서 검찰의 정치적 사정수사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다만 현 정권의 대통령 그리고 이 법무장관이 검사 출신들이니까 아마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높고 또 더 나아가서 수사의 포인트를 찾아내고 이런 능력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검찰의 움직이는 능력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이재명의 이 성남시와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정자동 위례 성남FC 사건이나 또 더 나아가서 이 대북 송금 사건, 돈봉투 사건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걸 보면 의도적으로 총선까지 지연 전략을 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대장동이나 이재명 관련 의혹 수사를 어떻게 할지 감이 쓰지 않아서 정권이 바뀌어도 한동안 뭉개고 나중에는 감을 잡았지만은 50억 클럽과 김만배에 대한 한계 때문에 뭉개고 또 돈봉투 사건이 열정적이었을 걸로 보이지만은 이 또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윤 정권이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은 검찰 출신이라서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도 또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 많은 언론이 지금 다루는 모양이 지금까지 돈봉투나 김남국 코인 사건 그리고 이재명 사건은 오픈게임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이 터진다. 제가 봤을 때 도덕성에 있어서는 숫골 못지않게 지저분한 자빨들이 문재인 5년 동안에 저지른 잘못들이 숱하게 있을 거다. 결국 운동권 해서 정치판 들어와서 출세해서 이 축제하는 것이 이 최종적 귀결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뒤지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응하는 것도 그야말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수박을 우거적 먹고 있는 모습을 노출시킨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이재명이 여권의 엑스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 윤 대통령 정권은 양정철이하고 가깝지요. 자, 근데 그 양정철이는 지금 문 정권 때는 밖으로 좀 돌다가 나중에는 별 영향가 없는 자리들을 갖다가 당내에서 맡았지만은 실제로 또 친문을 재건하는 부분에는 일정한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 양정철을 통해서 문 정권과 연계고리가 있는 윤 정권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도려내고 그리고 친문들을 갖다가 적당히 세력을 약화시켜서 이재명 세력을 배제한 다음에 그들을 바턴으로 해서 여야당 구도를 설정하고 자신들이 다수 여당이 되기를 희망하겠죠. 자, 그래서 내년에 총선에서 지면 레임덕뿐만 아니라 깜빵 간다라는 이야기가 이재명 측근들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마당에 자, 윤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정의 칼날을 동원해서 거의 무자비하게 야당을 공격하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선데이 저널이라고 미국 LA에서 나오는 인터넷 신문이 지금 검찰공화국 야당 붕괴 총선 전략 시나리오 있다. 더 큰 핵폭탄 계속에 터진다. 이게 대단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코로나와 바이오
간의 유착관계, 코로나 때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백신 유통, 백신 도입,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지원금, 그 미국하고의 또 코로나 관련 딜, 이런 부분만 해도 수두룩하게 수사거리가 나오고, 사모펀드, 옵티머스 라임, 디스커버리, 또 그뿐입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상 태양광에 이 앞장섰던 민주당의 젊은빛 출신 정치인이 지금 돈봉투의 돈줄이었다. 뭐 이런 소문들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을 띄운 거. 자, 그리고 뭡니까? 바이오를 비롯한 특례 상장에 관련되는 문제. 뭐 신라젠, 셀트리온의 문제. 뭐 뒤지다 보면 수도 없이 뒤지겠죠. 저보고 그 아이템을 갖다가 골라내라. 이렇게 하면 아마 한 3,000명쯤 깜빵에 보낼 아이템을 갖다가 골라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정신 못 차리게 한 달에 막 한두 개씩 두들기면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또 이재명이가 이번에 자기의 대장동 때문에도 말발이 안 섰고, 또 자기를 밀어준 송영길의 지금 당대표 경선 자금 때문에 또 말발이 안 서는데, 이제 자기의 측근인 김남국한테 또 지금 고인 문제로 처리를 지금 미숙하게 한 게 분명히 튀어나왔죠. 그래서 전부 터지는 걸 보면 이재명 주변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말발이 거의 안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문재인 쪽에서도 터질 게 엄청 많은데, 과거에 집권할 때 비주류였던 왜 자기 주변을 터주느냐고 이재명이 불만을 가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에 출석하고 있으면서 지금 당의 주변에서 또 다른 의혹이 자기 측근에게서 나타났다고 그 사람을 징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돈봉투 사건 때 2명이 탈당했고, 이번에 김남국도 탈당했고, 자, 이재명이가 할 게 없고 할 말도 없으니 그냥 탈당을 했다가 다음에 오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누가 보더라도 김남국의 고인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넣은 것 중에 가장 알짜배기로 지금 여당에 도움이 되고 야당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은 뻔하죠. 작년에 압수수색이 2번 거부당했는데 올해 이제 그게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런 카드들을 숱하게 쥐고 그 중에 선별적으로 이재명 주변에 대해서만 계속 터뜨릴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계속 터뜨리면 야당도 환멸이 느껴질 거고, 또 그렇게 가는 여당이나 검찰에 대해서도 환멸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원래 김남국은 학생 때부터 이 주식 단타 고수였다 하고, 변호사 때는 자소서, 그러니까 대학에 가기 위한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도와주는 학원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강사와 학생을 연결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중개 서비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국이 돈에 이제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자, 김남국의 가상화폐가 결국은 이 자금 세탁을 했다. 대선 때 왜 이런 거래를 했을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대선 때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코인이라는 것을 사용했다. 지금 이렇게도 이야기가 여건에서 나오고 있어요. 현재 민주당에는 지금 주력 지지층인 청년층,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의 지지율이 이 썰물 빠지듯이 빠지고 있어요. 이재명이란 자를 이렇게 야당 대표로 인내하고 지켜보기에는 열성 지지자 아니고는 참으로 눈 뜨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런 시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당 내부에서도 계속 이재명의 리더십으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이는 현재 여건이 이재명이 빨리 움직이지도 않고 저러면서 뭉개고 앉아가지고 시간만 착착착착 가면 야당 내부에서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싸움이 올 한 9월, 10월쯤 시작이 될 거다. 그러면 야당이 거의 총선을 앞두고 자중질환으로 가게 되고, 야당 중에서 친문계통이 탈당을 해서 별도의 당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제일 좋겠죠. 물론 그런 조건이 형성되려면 야당이 그야말로 지금보다 가면 갈수록 더더욱이 만신창이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5월, 6월, 7월, 8월까지 한 석 달하고 반 동안에 지금 몇 건이 더 터질 거라고 보이고요. 9월 이전에 그야말로 이재명 진영이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나 사정수사다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데 기인해서 그야말로 야당이 재기불능이면 선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기지 않나라고 윤 정권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야말로 야당을 패기만 하고 이재명이를 막판까지 붙들어 놓고 패기만 하면 저자가 성격상으로 빨리 대표를 사퇴하거나 그러지 않고 마지막까지 뭉개고 있을 거다. 그래서 야권의 분열을 갖다가 유도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계속 튀어나올 거고, 여당이 선거에 다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 야당이 잽싸게 이재명을 정리하고, 만약에 이재명이 아닌 또 다른 세력으로 지금 정계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좀 넣어가지고 지금 이재명의 색채를 지우고 친문도 약간 지하진 척 쇼를 하면서 새 정당을 만들었다 할 때는 그때는 또 애처가기 어려운 측면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권의 능수능란한 이 변태, 자기의 모습을 자꾸 바꾸는 곤충이 변태를 한다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그때는 또 여당이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총선 한 2달 전에 야당이 이 뉴페이스들까지 집어넣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 개혁을 표방한다 할 때 그때는 또 어떻게 될 건가? 그때는 이재명을 두들기고 안주하다가 갑자기 이 기득권화된 여당이 새로운 야당의 그 거풀을 바꾸어서 마치 개혁 세력인 양 하고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또 영입을 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등장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또 참 애매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이재명도 그렇지만은 때리는 여권도 모든 것을 자기들이 컨트롤한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울어보지 마 특히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그래 개선민 내밀은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up and happening.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